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우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 산 지 6년 차이고요. 이 대전에 처음 오게 된 계기는 별거 아닌 이유로 잠깐 들렀다가 여태까지 살고 있습니다. 대전이 재밌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문화가 재밌고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지역에 살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활동을 하다 보니 지금은 대전청년내일센터라는 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우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청년내일센터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살고 계신 지역에 청년센터를 한번 쳐보시면 전국에 이런 청년센터들이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국에는 약 이런 청년 공간들까지 포함해서 203개의 청년 공간, 청년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는 대전시에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청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 청년내일센터에서는 쉽게 말하면 청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준다 라는 모토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대전에 있는 청년 정책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 플랫폼적인 역할, 그리고 대전의 청년들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러한 청년 공간들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청년 공간은 현재 3군데를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곳은 청춘 너나들이라는 자기개발, 청년 취업과 관련된 공부하시는 청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곳이고요. 대전역에 위치한 아주 접근성이 좋죠. 그래서 타시도의 청년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문화라든지 여행을 교류할 수 있는 청춘 나들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년 1인 가구들이 함께 모여 계시는 그런 청년 주거 집단 쪽에 있거든요. 주거 지역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청춘 두두두에서는 청년들의 활동, 뭐 약간 신체적인 활동들, 뭐 운동을 하거나 같이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 먹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해주는 청년 공간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공간들이 굉장히 많으니 여러분들 지역에서도 아마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외에도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의 전달 체계, 그리고 청년 정책의 참여 권리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이날은 혹시 언젠지 아시죠? 그럼 청년의 날은 언제일까요? 청년의 날은 9월 세 번째 주 토요일입니다.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고 아쉽게도 아직 쉬지는 않는데요. 그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자 만든 그런 9월 세 번째 주 토요일로 청년들이 그동안 1년 동안 함께 했던 것들을 좀 보여지는 자리이기도 하고 축제를 여는 청년 주간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전 청년을 위한 여정. 뜻깊은 여정을 함께한 순간들. 대전 청년 내일센터는 청년들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다양한 내일을 만들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며 내일을 만듭니다. 대전 청년 정책 네트워크. 청년 주도 활동 지원. 청년 소통, 공론, 합의 네트워크 플랫폼 청년 제안. 청년의 다양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청년 커뮤니티 지원. 청년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대전 청년 주간. 청년 활동 공간. 활동 홍보 기자단. 대전 청년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꿈꾸며 더 많은 이야기를 쓸 날을 기대합니다. 네. 아까는 대전청년내일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아마 영상으로 이제 저희 센터를 만나보셨을 텐데 전국에 이런 청년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각각 지자체별로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대전에는 무려 66개의 청년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을 또 살펴보니까 1,900억 정도의 예산이더라고요.
되게 많죠. 그럼 이제 청년분들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도대체 나한테 시행되는 정책이 뭐지? 난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1,900억 다 어디에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길거리를 돌아다니시면서 보시면 뭐 청년 주택 공급, 청년 임대주택 공급 이런 주거 정책도 청년 정책의 일부입니다. 제가 크게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일자리 정책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 경험 그리고 취업률, 청년들의 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거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만들어주기 위한 주택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년들이 어디에서든 나의 꿈을 펼치면서 잘 살 수 있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준다든지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뭐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주택을 지원하거나 주택에 대한 그 이자나 월세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청년들 세대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교육 정책입니다. 뭐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지원해주거나 대학 원생들을 지원해주거나 그러니까 청년들의 교육을 통해서 청년들이 한 명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또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복지문화 정책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많이 하는 게 복지문화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증진하고 있고 문화 바우처라든지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복지문화 참여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은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정책들이 진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참여 권리 정책으로 청년 참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주는 걸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청년 세대에서 진짜 청년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청년들 시선에서 고민하고 그게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내일센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청년들이 재밌어 하는 걸 통해서 지역에서의 삶을 고민하게 하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청년의 66개의 정책들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게 그런 플랫폼적인 역할도 하지만 청년들이 그 정책을 쉽게 떠먹을 수 있는 알려주고 청년들이 재미있게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공간에서는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청년 뭐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청년분들이 이런 공간에 쉽게 찾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청년 교류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데 커뮤니티라든지 조금 더 넘어가서는 대전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고 시장님께 발표하고 시청 공무원들에게 답변을 듣는 그런 활동들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제일 인기 많았던 사업은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18세에서 39세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신청을 하면 1시간 안에 다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청년 우울증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수치적으로는 모집이 다 됐으니까 편하죠. 매칭 잘 시켜주면 되는데 두 번째 고민인 거는 이렇게 청년들의 마음 건강이 심각하구나 라는 것들을 반대로 얻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좀 많은 센터에서도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양적으로도 늘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마음 건강 그리고 지금 당장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지 하면서 그 전세 사기라든지 저희가 주거에 관련돼서 한창 이슈가 많았을 때 이 대전의 지방 변호사 협회랑 협약을 해서 그 생활 법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곳인 청춘 너나들이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변호사님들이 오셔갖고 청년 상담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정책을 좀 풀어내려고 계속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인재라고 하면 사실 어떤 청년분들이 인재인가 이런 고민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다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들,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알려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는 청년 인재 데이터 풀들을 지금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전시에서도 대전 청년 인재들을 직접 등록하게 하고 그걸 저희 센터에서 승인하면
그 청년 포털이라는 사이트 안에서 청년분들이 자기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이러한 청년 풀들을 통해서 내가 지역에서 어떤 영상 편집자를 찾고 싶거나 어떠한 강사를 찾고 싶거나 디자이너를 찾고 싶거나 이런 것들을 이 포털 안에서 다 가능하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의 청년 정책들은 대부분 양을 늘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 인재 또한 청년들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만드는 작업을 지금은 하고 있고 아마 2, 3년 혹은 내년, 빠르면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정보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포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년 제안은 청년들이 제안하고 그걸 시정에 바로 반영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저희는 이런 시민들이 좀 소통할 수 있는 대전시 채널이 있습니다. 대전시소라고 하는데 대전시소를 좀 넘어서 청년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바로 반영할 수 있게 만드는 청년 제안이라는 그 사이트를 저희가 포털 안에 다시 구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진짜 주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요.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고 그걸 많은 한 20명 이상의 청년분들이 공감을 하면 저희가 그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섭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정에 계신 분들도 섭외해서 약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청년분들과 제안자와 행정과 전문가분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자리는 많잖아요. 근데 청년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얘기 잘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내 이야기가 어차피 반영이 안 될 텐데 라는 이런 행정의 불신도 있으실 거고 대부분 이런 간담회에 가면 행정은 항상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이러한 자리를 좀 편안하게 청년분들이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신호등 같은 투표를 합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나 아니면 효용성이 있나 진짜 예산이 가능한가 이게 지속 가능한가 이런 것들로 투표를 하고 그거에 대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바로 시청에 전달하고 시청에서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너무 완벽한 거버넌스야 라고 하겠지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족한 이유는 실제로 불수용되는 건이 훨씬 많고 대부분 일부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들의 목소리로 정책을 제안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게 실현 가능하게 하는 고민은 저희가 앞으로도 나아가서 해야겠지만 저희 센터에서 주요로 목적을 전달하는 거는 이렇게 청년들의 말할 수 있는 권리, 나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주고자 이런 청년 제안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특징을 좀 톱아보면 일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전은 연구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 전문직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그냥 우리 일반 서비스직이라든지 그냥 누구든 혹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중간에 일자리들이 되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청년분들이 문과생들이 힘들어요. 문과가 일할 데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그 중간에 튼튼히 받쳐줄 수 있는 일자리의 안전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당연히 필요하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런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좀 대전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전시에 청년 일자리 정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일자리 정책에 좀 정책적인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10명 정도의 청년분들 중에 한 7명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가네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 7명 정도는 갔는데 한 4명은 다시 돌아옵니다. 네, 사실 그 살기 좋다라는 대전의 그런 컨셉이 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노잼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노잼이라는 도시의 키워드는 안전하다라는 도시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잼이 진짜 재미없어가 아니라 안전하기 때문에 살기 좋아. 그래서 노잼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분들이 사실 일자리에 대한 갈증,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 문화생활의 교류,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은 서울로 대부분 많이 가십니다. 근데 실제로 서울에 갔다가 아파서 오는 청년분들도 많고, 마음이 좀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결국에는 그냥 나 대전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볼래 하시는 청년분들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대전이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에서의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분들이 대기업이나 그런 공공기관들로 많이들 가시잖아요.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들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에는 1인 창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전국에도 그럴 것 같은데 대전의 창업을 교육해주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이거는 대전시만의 정책은 아니고 국가의 중앙정부 지원 사업들이 많죠. 뭐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뭐 청년 육성, 뭐 청년 인재 육성, 창업 클러스터 제공, 뭐 이런 정책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은 창업을 사실 100명 중에 1명 성공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원도심을 살린다고 자꾸 창업 청년들을 거기다가 막 넣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오는 곳에 청년 창업을 하면 사람이 어차피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 막 어디죠? 막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청년들 먹거리 같이 막 부스 열어가지고 전국에서 시행했던 청년 창업과 관련된 정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점포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청년들한테 필요한 창업 정책이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3년 미만, 뭐 5년 미만의 1인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 안에 교육도 들어가고 하지만, 사실 대표가 브랜딩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력도 지원해주면서 그거를 진짜 꼼꼼하게 컨설팅을 같이 가주는 동반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청년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미 전국에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은, 정책들은 이미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양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그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아직 뭐 행정의 구체적인 집행 상황을 모르고, 혹은 그냥 청년들이 바라는 것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6개월, 12개월짜리 일자리 말고 진짜 2년 동안 정부에서 투자해 줄게, 한번 제대로 일해봐, 이런 것도 되게 도전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약간 지역적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청년분들이 1년 동안 이런 저희 같은 센터라든지 재단에서 교육을 1년 동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하드 트레이닝으로 진짜 직장인들처럼 교육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월 지원비를 또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기업 간에 매칭을 시켜드려요. 근데 이 기업에서의 반응이 한 3년 일한 사람이 온 것 같아, 한 대리급인 것 같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저는 살아온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청년들한테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청년분들은 저희 센터에서도 전화 받는 것도 다 알려드려요, 처음에. 어떤 게 비즈니스적인 소통이고,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과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일자리 정책으로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센터에서 청년 사업을 하면서 고민이 됐던 건, 청년들한테 계속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기해, 우리한테 제안해봐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현장에 닿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참여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정부에서. 그런데
실제로 그 참여 권리를 진짜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가, 그 수용에 대한 고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막 어디서는 예산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예산과는 저는 그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청년들의 시선으로 이거 하나 더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정책이 이렇게 바뀐다면 청년들한테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이러한 정책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적인 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책들을 뭔가 귀찮아하지 않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보여진다면 청년들도 이렇게 정부나 행정의 신뢰를 더 얻고 내가 이 지역에서 혹은 내가 한 명의 청년으로서 더 잘 살아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청년들의 참여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면 정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청년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이거는 내가 한번 고민하지 못했던 거다 하면서 저희도 사업에 반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누구나 다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청년 공간이라든지 작은 사업들을 통한 마중물이 되고, 그 마중물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 정책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관심을 가졌던 청년들이 정책의 대표자로 저는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책 대표자에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사업도 필요하고, 일반 생활에서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이 지역에서 너네를 환영해, 우리 지역의 안전망이 되어줄게, 여기서 살면 너 이런 주거 해결할 수 있어, 일자리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